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6월 6일에 열렸던 제6회 월드컵 16강전 목진석 구단과 루이나이웨이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바둑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이나이웨이 구단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조은현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를 꺾고 타이틀을 획득할 정도로 여자 기사로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상당히 치열한 전투 바둑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흑 목진석 구단이고 백이 루이나이웨이 구단입니다. 자, 초반부터 대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들어가니까 날일자로 굳혀두고요. 자, 걸쳐가니까 이제 눈목자로 굳혀둡니다. 이수의 의도는 어깨 짚었을 때 날일자보다는 백의 간격이 넓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목자로 굳혀두니까 목진석 구단도 우변 쪽을 지켜두었고요. 초반은 서로 간에 굳히고 벌려가면서 자기 모양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포석을 짜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흑이 한 칸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변 쪽에 흑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루이 구단이 이거 날일자로 벌려두었는데 이수로는 한 발 더 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이렇게 두자 흑이 나중에 다가왔을 때 여전히 약간 뛰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3-3에 들어갔을 때 우아기 쪽에 백의 집 모양에 뒷맛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넓게 벌려두고 다음 자리로 이런 자리 다가가는 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실수는 아니지만 살짝은 움츠려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목진석 구단 어깨 짚어가면서 계속해서 흑의 모양을 넓혀가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끼워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흑이 날일자 정도로 지켰을 때 물론 상변 쪽은 어느 정도 실리를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흑의 이 우변 쪽 세력이 우중앙 쪽 세력 모양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루이 구단도 끼워 있는 거는 굳이 득이 없다. 그래서 뻗어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바로 다가오니까 이곳을 이제 들어가면서 흑의 모양을 삭감해 가고 있는데 이제 공격형 기사들이 자기돌이 공격을 당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진석 구단의 의도대로 일단 흑돌들이 백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서 초반 포석은 흑이 약간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풍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를 띄워두면서 백돌들도 타개가 어려운 돌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좌상 쪽을 붙여두고 여기서 목진석 구단이 붙여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루이 구단도 백돌들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빠져나가는 선택을 했는데 자, 좌상 쪽을 흑이 붙여둔 교환들이 백이 막상 두텁게 잡아둔다면 이 흑돌들이 다 쓸데없는 교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 자리를 추천하고 흑이 공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가볍게 백돌들을 보면서 타개를 한다면 좌상 쪽의 집이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루이 구단이 공격을 당하는 게 싫어서 미리 빠져나갔고요. 자, 여기서 붙였을 때도 손을 빼고 그냥 이 자리를 이어주는 게 너무 좋은 수라고 합니다. 자, 흑이 압박을 오면은 중앙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흑이 쉬어온다면 백도 자세를 잡아가면서 이 돌을 흑이 쉽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에 대한 보강은 조금 밀어두더라도 좌상 쪽을 잡아두는 게 계속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루이 구단이 뻗고 나서 이은수가 살짝은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좌상 쪽 손이 흑이 먼저 돌아오게 되어서는 확실히 흑이 초반부터 우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루이 구단이 자, 이곳을 밀어가는데 자, 보시면은 이곳을 밀어가더라도 이 흑돌들이 백을 관통한 형태가 되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수로는 차라리 입구자로 두면서 흑을 봉쇄하는 선택을 하고요. 자, 막히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결국에 백의 집이 생각보다 크죠. 확실하게 집을 벌어놓고 흑이 공격을 올 때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루이 구단으로서는 자기도 공격형 기풍인데 돌들이 흑의 세력권 안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이 수로 인해서 바둑이 초반부터 빠르게 흑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자, 물론 한 점을 끊어 잡고 나가는 자세가 나오지만 흑이 뚫고 나가는 자세가 훨씬 더 힘있고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입구자로 둘 때 두텁게 이어두고 막아두지만 입구자 정도로 어느 정도 이 흑돌들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뚫고 뚫어도 젖히고 젖힌다면은 약점이 노출되죠. 지킬 때 한 번 더 지키면은 흑돌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흑돌에 대한 압박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자, 부랴부랴 좌변 쪽에 집을 지어가지만 흑이 이어두고, 자, 이곳을 넣을 때, 자, 목진석구닥 젖히고 끊어가는 강수를 두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끊어두고 두었다면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지만 지금은 흑이 목진석구단이 그냥 참아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런 자리를 붙여가면서 어쨌든 백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요. 자, 끊기더라도 젖히면은 따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흑이 두텁기 때문에 바둑 자체는 흑이 좋지만 백 입장에서도 요 자리를 뻗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루이 구단이 여기서 이곳을 뻗어가면서 좌변 쪽의 집을 확실하게 짓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 목진석 구단이 이곳을 호구치고 끄는 게 거의 강수이자 결정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뚫고 나오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고요. 자, 백이 쌍립 쓰면서 지킬 때 빵 때려두고 이곳을 밀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백돌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될 돌들이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양곳마의 느낌이 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흑의 돌은 약한 돌이 없어요. 이 패는 뭐 지더라도 아무런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패고요. 그래서 백도 도망갈 때 기분 좋게 두 점머리까지 때려두고요. 자, 한 칸 뛰면서 어느 정도 임시 방편으로 백돌들에 대한 연결은 했지만 목진석 구단 붙이고 늘어두면서 두텁게 이 흑돌들을 확실하게 연결을 해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백은 냉정하게 호구치면서 연결을 해 두어야지 나중에 이제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보시면 좌쪽 101점이 너무 크게 잡혔고요. 다른 자리를 두면은 뭐 요런 거 두 점을 끊어 잡는 것도 거의 선수로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집 차이는 거의 15집에서 20집 가까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루이 구단으로서도 계속해서 버텨갈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두텁게 끊어 잡아 두고요. 자, 이 두텀을 바탕으로 이제 목진석 구단이 2차전으로 백돌들을 끊어가는데요. 자, 여기를 잇고 싶은데 젖히고 막히는 순간 이 상변부터 나온 백돌들 전체가 잡혀서 바둑이 끝나게 되고요. 그렇다고 여길 잇자니 마찬가지로 젖혀두고 딱 이으면 이 백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백으로서는 뭐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나더라도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최강수로 버티고 있지만 목진석 구단이 차분하게 이어두고 나서 이 자리를 끼워두고 딱 끊어가게 되니까 백이 이을 수가 없죠. 단수 맞고 빵 따냄을 당하는 순간 역시나 이 백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래쪽은 이미 흑이 빵 따냄까지 하면서 두텁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뭐 백이 집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잡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구치면서 버티지만 이 빵 따냄을 하는 순간 거의 승부는 99% 이상 흑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랴부랴 어깨 짚어가면서 일단은 한쪽이라도 살려두고 이 대마에 대한 승부를 걸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흑 입장에서는 이 백대마를 잡지 않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만 벌어들이면 나중에 정리되는 모습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고 이 정도로만 집을 지키더라도 이 백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더라도 지금의 집 차이는 거의 집으로만 따졌을 때도 30집 가까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으로서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목진석 구단 물러나지 않고 아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대마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도
두어가면서 루이 구단이 판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만 패 모양도 만들고요.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뻗고 패 모양을 만들지만 이 패가 그렇게 의미 있는 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때릴 때 흑도 패감이 너무 많죠. 자, 때릴 때 받을 수밖에 없고 패싸움이 진행이 되지만 패감 자체도 백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 짠이 흑이 있는 순간 그냥 연결이 되면서 백돌 전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패감도 부족한 루이 구단이 이곳을 뛰어가지만 이 흑대만은 이미 백돌들을 제압하면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뭔가 복잡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딱 단수 칠 때 잊자마자 루이 구단이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은 때려내면은 그래도 패 느낌으로 버텨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끊고 이을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가만히 빈삼각을 둔다면 패도 아니고 백돌들이 잡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목진석 구단이 이곳을 잇자 루이 구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 두텁게 이 흑돌들을 살려놓은 목진석 구단이 중앙 쪽 백의 약점을 추궁해가는 초강수 끊음으로 백돌들의 양곳말을 띄워놓고 결국에 한쪽 백돌을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나이가 들면서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시니어로서 그 시내 기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모습, 그리고 이런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목진석 구단이 이제 16강을 넘어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8강에서 이창훈 구단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번 대회에서는 이창훈 구단에게 지면서 떨어졌는데, 자, 이번엔 서륙에 성공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선수 대국하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흑백바둑 재밌는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흑백바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